우리 상속 과세 표준 세율을 보면 24년 전 재산 과세 표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짜장면 값이 그때 몇천 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값 7천 원, 8천 원인데 그 당시 2, 3천 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적용 안 되고 우리 사실 OECD 평균 보면 15%인데 우리나라 사실 50% 육박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서 나의 자산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하신 분을 모시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세무회계 사무소라고 여의도에서 세무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반기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죠, 부장님?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최순실 편, 허경영 편, 버닝썬 이런 것들을 분석 많이 하셨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속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죠?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제 방송 출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거든요. 거절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저는 집요하게 무엇인가 해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희 빌딩 수사대가 제보가 들으면 끝까지 수사해서 파헤쳐서 알아낸다. 이게 저희의 어째 캐치프레이즈인데 저희랑 결이 맞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죠? 대원으로 들어오셔도 되죠. 수사 대원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우리나라 이거 맞냐? 상속세 너무 높다. 그래갖고 국회에서도 많이 떠들썩하고 상속세 이거 언제적 제도인데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상속세를 낼 수 있냐? 불만들도 많고. 첫 번째 의뢰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의뢰인은요, 서울에 계시고 부부 공동 소유였고 나이는 80대입니다. 자녀 3명이 있었고요. 금액은 50억에 임대 보증금이 전체 전세로 25억 갖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기준시가가 한 40억이라고 하면은 전세보증금 25억 차감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15억. 왜냐면 증여재산 총액에서 세무는 차감을 시키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증여가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가액은 증여 빨리 하시라 아니면은 감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을 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매매산액가액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동일하게 면적이 같고 아니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추후에 국세청에서 감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리스크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는 기준시가를 산정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적게 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고 나면은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증여자는 생활비가 없으실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차라리 담보대출을 조금 더 받으셔서 그 채무까지 같이 이양하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을 받으셔서 용돈을 드리는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받으셔서 그 대출금으로 생활하시게 하고 대출까지 승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증여재산가액에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가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만약 물건이 좀 크다 하면은 대부분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가액은 되게 적게 나오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토지 금액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 증여세나 이런 세부담이 좀 크시다 하면 건물분부터 먼저 증여하시는 거죠. 어떤 임차료들이 귀속이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이 받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상속재산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소득이 누적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액이 오른다고 예상이 되면 빨리 증여하는 게 맞고 부담부 증여라도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 세금은 어떤 게 발생하느냐? 근데 채무에 대한 이전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채무라면 이제 전세금을 네, 얘기하시는 전세보증금도 거죠? 있을 수 있고 대출금도 있을 수 있는데 채무 이양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50억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25억이 보증금이라고 할 때 25억은 증여받는 거잖아요. 그럼 수증자한테는 25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50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편이다. 세금의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액을 나중에 그냥 50억 통째로 증여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부담부 증여가 더 적은 편입니다. 세금을 나눠서 내고 세목을 달리해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할 때 주택을 하나만 갖고 계셨다면은 장기부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싸져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이 대출을 생활하실 만큼 받으시고 넘겨주시면 양도세 부분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어드는 대신에 양도세도 비과세 부분 만약에 적용받으면 총 세액의 합계액이 줄어듭니다.
있습니다. 건물을 증여하게 될 때 건물하고 이제 토지를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건물을 증여하고 이제 토지를 나중에 증여할 건데 그랬을 때 이 부채가 어떻게 안분이 돼서 따라가나요? 처음에 건물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부채가 없을 것도 아닐 것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건물 가액은 되게 현저히 낮거든요. 9대1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저당 설정한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가치는 토지에 설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물만 따로 분리해서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금융기관의 협의가 좀 필수입니다. 임대료를 그 건물에 대한 가치분에 안분해서 안분해서 다 가져가면 안 되죠. 네,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아,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9는 거기고 1은 여기죠.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9대 1이면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거 아니에요. 뭐 증여세 또 이슈가 또 생겨요. 나중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의뢰가 또 들어왔죠. 상속세랑 증여세 중에 어느 게 유리한가 이제 그걸 여쭤보신 분인데요. 나이는 이제 70세시고 현재 강남에 100억 상당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남편은 5년 전에 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2분 계신 상태인데 여기 이제 상가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빚은 한 20억 정도 임차보증금 포함해서 그 정도가 있으신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배우자가 안 계신 상태면은 상속공제가 일반적으로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좀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별로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또 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뭐 부양을 하시거나 동거를 하시면은 6억까지 또 공제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게 빼주는 건데 그래서 절세 차원에서 보면은 증여를 지금 해야 되냐 상속으로 받는 게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부모님이 좀 건강하신지 아니면 조금 앞으로 기대 여명이 좀 길진 않을 것 같다 그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 여명이 길지 않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까지 계셨을 때는 상속으로 가는 게 맞겠다 말씀드려요. 지금 안 계실 경우에는. 안 계신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 여명 보시긴 해야 돼요. 기대 여명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전에 증여하면 그때 시점에 증여 가액으로만 산정이 되는 거고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 합계액이 되게 커지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액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리, 최대한 먼저 특히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이전에 증여를 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임박해서 해주시면은 이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효과가 없어요 생각보다.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많이 물어보시는데 10년 이전에 최소한 10년 이전에 재산 그냥 미리 쪼개주시라. 그걸 많이 말씀드리죠. 증여세도 비과세 한도가 있고 또 기간이 있잖아요. 건물을 매입하거나 할 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리셋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은 합산되거든요. 증여는 신고를 많이 안 하시죠. 젊을 때. 증여가 그러면 언제 과세되는 거야? 생각해 보시면 제일 증여가 많이 과세되는 거는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 상속 과세 표준 세율을 보면 24년 전 재산 과세 표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불합리하다. 이거 짜장면 값이 그때 몇천 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값 7천 원, 8천 원인데 그 당시 2, 3천 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 적용 안 되고 우리 사실 OECD 평균 보면 15%인데 우리나라 사실 50% 육박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사님? 세율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상속 공제 금액도 좀 많이 적은 편이죠. 세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산 규모가 많이 커졌고 이전에 우리가 그 입법할 때 그때 시점이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자산 규모 자체.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억울해 보이는 건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OECD 회원국들 중에 보면 거의 최고 세율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도 해외로 투자가 가기도 하고 부자 이민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 좀 개선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더 투자하고 자녀에게 또 열심히 일하라고 기업도 가업승계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일하면서 근로소득 내, 사업하면서 사업소득세 내 탈탈탈 다 털리는 거야 사실.
만약에 1주택 상태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채무를 최대한 높여서 부담부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받으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증여세들 때문에. 건물 가액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건물분부터 증여받으시는 게 맞겠죠.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현재 자녀들한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그 부모님들 상속재산을 늘려주는 꼴이 됩니다.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시세보다 30% 차이 나거나 뭐 3억 이상 차이 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 활용하더라도 저가 양수도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좀비속 간의 양수도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대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전증여라도 하시라. 사전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증여해서 앞으로 미래의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모님 위독하시다. 근데 위독하실 때 대부분 빨리 자산을 처분해서 그 전에 나누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게 좀 더 낫다. 왜냐면 상속공제 일단 기본적으로 10억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조사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 처분 자산이 크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 좀 활용하셔서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피부로 확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단기용 세무사님 같이 유능하시고 전문가를 모셔갖고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뢰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